500문 추가 도입까지 실전포 제격 판정, 계약 속보. K9 자주포 말고 풍익 무시당하던 한 풍익 200문 주문. 한국산 105mm 포탄이 포병 화력이 부족해 위기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침공. 2022년 2월 24일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크라이나의 열세로 돌아섰다. 이는 무엇보다 막강한 화력 특히 포병 전력을 앞세운 러시아군의 반격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155mm 포탄 공급이 절대 부족.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가 속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실로 등장한 포탄 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우크라이나의 한국산 105mm 포탄이 효과적인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크세스 연구원 155mm 포탄 대미 지원 선례로 105mm 포탄도 우회 제공 갓. 이런 주장을 제기한 사람들은 국제적 명성을 구가하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속으로 미 해병대 예비역 대령인 마크 켄시언 선임 고문과 크리스 H. 박 연구원. 두 사람은 22일 현지 시간 가시스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산 105mm 포탄이 우크라이나를 구할 수 있을까? 이라는 공동기고문에서 3년째 지속되는 이 전쟁에서 한국산 105mm 포탄이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국 윤석열 정부와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30만 발 이상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점 줄어드는 재고와 우크라이나 지원 결정을 미루는 미 의회의 관성 속에 한국의 탄약 재고에 다시 도움 요청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최종 사용자는 미군이라는 조건 하에 미 측에 포탄을 공급함으로써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식과 똑같은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국은 2022년 말에는 155mm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판매했고 이듬해 3월엔 같은 구경의 포탄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미국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한국산 105mm 포탄을 우회 지원하면 우크라이나의 탄약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미 의회에 계류 중인 600억 달러, 8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용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현행 3만 발 수준인 미국의 월간 포탄 생산량을 내년 말까지 10만 발로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낭보는 한국이 협력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 1200km 전선서 하루 2000발만 발사 가능. 너 1만 발 이상 집중 사격.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우크라이나전 과정에서 사상자의 80%가량이 포 사격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포탄의 안정적 수급이 중요하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우크라이나군은 750마일, 1207km, 전선에서 47만여 명의 러시아군과 대치 중이다. 이 전선에 우크라이나가 배치한 포는 모두 350문에 불과하다. 또 우크라이나군이 하루에 쏠 수 있는 포탄 수는 2000발밖에 안 된다. 반면 러시아군이 배치한 야포 수는 4000문 이상으로 하루에 1만 발가량을 발사한다. 단순 비교로도 러시아군은 하루에 5배나 더 많은 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유지에 매달 최소 7만 5천 발의 포탄이 필요한 반면 러시아는 월 30만 발 이상을 발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모전 양상을 보이는 이 전쟁에서 안정적인 포탄 수급의 중요성을 러시아도 잘 인식한다. 더 많이 쏠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300만 발의 비축탄과는 별도로 북한으로부터 152mm, 122mm 등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넘겨받아 실전에 사용 중이다.
러시아는 또 올해 152mm 포탄 130만 발과 80만 발의 122mm 포탄을 생산할 계획이다. 개필럿 역할 기대되는 한 305mm 포탄. 한 340만 발 이상 보유. 개전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각종 포탄 규모는 300만 발 이상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에는 가장 많은 것이 M198 155mm 자주포탄으로 200만 발 이상 차지했다. 눈에 띄는 것은 105mm 포탄도 80만 발 이상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미국은 현재 3만 발 수준인 월탄 포탄 생산량을 내년 말까지 10만 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과 네토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중심의 유럽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기까지 공백기를 메꾸는 개필러 즉 대체포탄이 필요한 실정이다. EXIS 소속 두 사람은 미국의 이런 증산이 이뤄질 때까지 한국산 105mm 포탄이 개필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한국의 155mm 포탄 공급에 제한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한국은 북한의 안보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필수 보유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한국은 이전처럼 155mm 포탄을 미국에 대량으로 이전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두 사람은 지적한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모두 견인포 중심으로 105mm 포를 운용 중이다. 한국전쟁과 이후 1970년대까지 상당한 수량의 105mm 견인포를 인도받은 한국이 현재 보유한 관련탄은 340만 발가량. 한국은 그러나 1986년부터 미국의 M109를 기반으로 K-55 자주포를 면허 생산을 시작한 이후 명품 K-92이 중심이 된 155mm 자주포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이에 105mm 견인포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형국이다. 당연히 105mm 포탄 수요도 급감했다. 그러나 한국은 105mm 견인포를 도태시키는 대신 차량 탑재형 K105A1 풍익으로 개조해 실전 배치했다. 한마디로 105mm 자주국사포로 탈바꿈의 전력을 높였다는 얘기다. 풍익은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 전시식 발사 지지대 적용, 차량 내 탄약 적재 공간 확보 등을 채택 견인포보다 초탄 발사 시간이 5분의 1로 운용인원도 4명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현재 한국의 105mm 포 운용 대수는 2,000여 문이다. 두 사람은 105mm 포탄이 155mm보다 사정거리가 짧고 폭발력도 약하지만 가볍고 기동력이 우수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기델 포탄은 우크라이나가 쓰고 있는 것과 호환 가능할 것이라며 기델 105mm 포탄을 빌려주는 것은 한국의 국방태세를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또 한국산 105mm 포탄을 대량 사용하고 현재 미국이 생산 중인 155mm 포탄으로 채워 넣겠다고 미국이 제안하면 한국에 호소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탄약을 이전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밝혀왔다며 미국이 제안하면 한국이 응할 수 있다는 내다봤다. 두 사람의 이런 주장의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을 둘러싼 상반된 의견이 팽팽하다. 우선 한국이 155mm 자주포와 120mm 박격포로 대처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 제안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하나다. 반면 한국의 전장 환경이 우크라이나와 달리 주로 산악 지형인 데다 신속 사격 능력과 보병 등을 위한 근접 활력 지원 능력이 출중한 점을 고려 신중하게 이를 받아야들여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정은 돈벌이 하려 군인 팔아넘겼나? 파병 북한군 월급 $2,000.
국가정보원이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군인 월급이 2,000달러, 약 280만 원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국정원이 추정한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월급 800달러의 2.5배 수준이다. 파견된 군인 중엔 10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경제난의 허덕이는 김정은 정권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사실상 자국 군인들과 노동자를 팔아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저녁 6시 30분쯤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2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뿐 아니라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급여가 월 800달러로 추정한다며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 월급은 지난주에 밝힌 것처럼 약 2,000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북한 정권은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 가족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 이들을 모처로 집단 이주 격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은 파병 군인 가족들의 동요가 있고 지속적으로 이주 격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현재 북한군의 파병 규모가 3,000여 명이고 연말까지 총 1만 900여 명이 러시아에 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우크라이나 등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북한군 모습이 앳돼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선 주로 20대 초반이고 일부 10대 후반 군인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들 모두 폭풍군단이라는 특수부대 훈련을 수행한 만큼 전투력을 낮게 평가해선 안 된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우크라전에 투입된 북한군 역량을 평가하는 참관단과 포로로 잡힌 북한군 등을 신문하는 신문단 등을 보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선 답을 아꼈다고 한다. 다만 국정원은 참관단 등의 필요성에 대해선 북한군이 해외 파병을 해서 전투를 치르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거꾸로 보면 북한군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국가 안보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검토하고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